뛴다. 두 번 다시 빈작은 없다.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다시 왕돌초를 찾은 신동만 프로. 그지? 여기하고 저기. 낚시 시작과 동시에 바이트. 반가운 왕돌초 부실이다. 이 정도 크기 애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요만한 애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또 한 번 바이트. 부실이 풍년속 비건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빅게임 후반전에 접어드는 시간. 미터급 이상 부시리를 찾아 포인트를 다시 옮겨본다. 큰 부시리들이 숨어있기 좋은 경사면 지형을 찾아 다시 한번 공략해볼 참이다. 이제 아까 갈매기떼가 많이 모여서 부시리의 어군이 좀 밀집도가 높겠다라고 생각이 된 그 자리에 가서 작은 크기 2마리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심이 53, 45m에서 수심이 15m권까지 낮아지는 그 경사면 드롭 오프 지형으로 다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에서 하는 빅게임 낚시, 버티컬 지깅 낚시는 탐지기로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 어군 무리가 많을 때는 그 인근에 집중해서 지깅을 하는 그 핀포인트를 찾아서 움직여 다니는 그 기법이 확실히 효과가 빠릅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흘려가면서 멀리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왔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딱 경사면 시작이 되는 40m권으로 딱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물었어요. 포인트를 옮기자마자 부시리를 걸었으니 절반의 성공. 하지만 아쉽게도 크기는 작은 것 같다. 크기가 작아서 술술 딸려와요. 이번에도 미터급 이상의 부시리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네, 딱 그 크기입니다. (70cm가) 겨우 될까 말까 나담한 부실이다. 얘 역시 부실인데요. 아까 처음에 2마리 올라왔던 그 애들하고 이제 같은 물에, 여기 잘 보시면 요번 이렇게 호족하면서 옆에 이렇게 이런 자국들이 있어. 이렇게 그 영양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배를 갈라본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충이 좀 들어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가끔 그 바다 회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류에 그 충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질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닷고기는요 무조건 모두 다 충이 다 들어있어요. 충이 작고 커서 안 보이고 잘 보이고 할 뿐이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대구 내장에 다 들어있어요. 장기에. 자, 얘는 이제 좀 놔주겠습니다. 어려서. 그래서 그 충은 회를 뜨는 과정에서 빼내고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충 때문에 겁내하시면은 그 절대로 생선을 못 드시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고래충이라고 하는 그 얘들의 이 숙주가 뭐냐면 그 아나오 같은 뭐 이런 가끔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 있는데, 그런 건 좀 위험한데, 부시리방어, 회유성 어종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충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가끔 실수로 그걸 먹기도 하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주워 먹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 몸에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다 들어있잖아요. 회충약 드시면서도 그러세요, 정말. 그지? 사람 몸에 다 충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 충 있는 건 생각 안 하면서 생선에 충 있다고 막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저도 회를 안 좋아해서 가끔 먹어요. 뱃살만큼은. 부시리는요, 뱃살 최고입니다. 참치보다 낫습니다. 겨울에는 방어, 여름부시 그런 말들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두 놈 다 똑같아, 먹어보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름에도 방어 큰 게 나오는데요. 거의 90cm급 정도. 여름에 회 떠서 뱃살 이렇게 회로 먹어서 얼마나 맛있는데. 없어서 못 먹지. 깊은 수심과 얕은 수심을 이어주는 경사면 포인트. 대형 포식성 어종들이 먹잇감을 쫓는 주요 경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마저 작은 부시리 어군에게 점령당한 상황. 비건이 간절한 꾼에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8시 반입니다. 낚시 시작한 지 딱 3시간 정도 됐고요. 그 3시간 정도 만에 오전 9시 전에 파핑 낚시로 제법 큰 미터 한 30, 40, 50급 정도 비건을 예상을 하고 왔는데 아직 비건은 결과 없습니다. 한 70cm급 부실이 이제 간간히 한 마리씩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랄까 촬영 분량 확보를 위해서 이제 지깅으로 그런 크기라도 한번 낚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작은 크기 3마리가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혼자 하고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배를 타고 했었으면 오전에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누군가는 미터 한 4, 50급 정도 되는 거를 걸어서 빠뜨렸거나 랜딩 도중에 터졌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겁니다. 자, 이제 수심이 53m부터 시작을 해서 40m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제가 조금 지나면 지깅을 한 번 더 내려서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이제 파핑 낚시로 이제 할 겁니다. 수심 10m권, 20m권까지 낮아지는 그까지 지역까지 파핑 낚시를 할 겁니다. 수심 3, 40m권까지는 메탈 지그를 사용한 지깅 낚시로 공략 중이다. 하지만 끝까지 녀석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파핑 낚시로 바꿔 비건을 유인해볼 참이다. 자, 이제
수심이 낮은 곳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파핑 낚시 할 겁니다. 파핑 낚시는 주로 타버터 루어를 사용해 수면 위에서 물고기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루어를 멀리 던진 후 수면 위로 튀어오르게 하는 것, 혹은 물보라를 일으켜 물고기들을 자극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싱킹 펜슬과 같이 물에 잠기는 루어를 사용하는 파핑 낚시는 조금 다르다. 싱킹 펜슬을 던져 바닥까지 가라앉힌 후 감아들이는 속도를 조절해가며 입질을 유도하는데, 중층 또는 바닥층의 대형 물고기를 공략하기 위함이다. 36m입니다. 파핑 낚시로 바꾼 효과는 과연 언제쯤 나타날까? 이제 제가 캐스팅한 자리는 30m, 27, 8m 그 정도 수심이에요. 카운트다운을 천천히 한 30까지 이렇게 세고 나면 바닥에 딱 닿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닿고 나면 그 감아들이는 리트리브 속도를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싱킹 펜스를 던져서 바닥에 채 가라앉기도 전에 중층에서만 계속 하게 되면 이맘때 그 미터 4, 50짜리 미터 30 넘는 큰 비건을 하기는 조금 희망이 떨어져요. 과감하게 바닥에 걸려서 펜슬이 바닥 걸려서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정으로 많이 가라앉혀 줘야 돼요. 펜스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깊은 바닥층을 노려야만 비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 들어 왕돌초 출조만 벌써 3번째다. 하지만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대형 부시리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조급해져 간다. 이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오전 낚시와 그 오후 낚시의 그 끝, 이제 정점을 보게 되는,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이제 분기점에 해당이 돼요. 이제 9시가 지나면 점점점 뭐랄까 심리적인 압박이 다가옵니다. 해가 이렇게 중천에 싹 떠오르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움직이는 양만큼 피로도가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한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그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리수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이제 많아져요. 급격히. 30분 간격으로. 그래서 요맘때 이제 9시 분기점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내가 체력 소모를 어떻게
잘 조절할지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요때는 이제 그 파핑 낚시를 하면서 간간히 캐스팅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조금 체력을 보충하고, 그러다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심이 깊은 50m권 정도 들어가서 지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체력을 나누어서 이제 소비를 하죠. 근데 만일에 너무 의욕적으로 무리해서 체력을 완전히 소모시켜 버리면 오전 10시 딱 넘어가면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몰려와요. 피곤하면서 낚시는 하는데도 막 눈이 감기려고 하고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운전하면서 장거리 가면서 막 잠이 쏟아지듯이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정말 큰 걸 걸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빅게임 낚시는 그야말로 체력 싸움이다.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 8시간까지 이어지는 승부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과 체력 안배는 필수다. 여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 바닷바람의 체력은 더 쉽게 고갈되고 있다. 오늘은 조류는 많이 안 가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갈매기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갈매기떼가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사실 퍼져 있어요. 이것보다는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무리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너무 면적이 커져. 그렇지만 어찌됐든 느낌이 좋습니다. 물속에 애들이 부시리가 있다는 거니까. 오늘 낚시 마감하기 전에 분명히 한 번 정도 어마어마한 장면이 목격될 것 같습니다. 갈매기떼가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상황. 물속에 먹잇감이 될 만한 고기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반가운 징조다. 꾸준히 릴링을 이어가다 보면 분명 결정적 찬스가 찾아올 것이다. 비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낚시에 집중하는 꾼. 포인트 여건과 현장 상황,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채비 운용법을 달리하며 결정적 기회를 노려보기로 한다. 수심 50m권에서 30m권까지 지깅 열심히 하고, 중간에 살짝 먹이 활동하는 장면 보여서 싱킹 타입으로 파핑 낚시도 한번 시도했고, 지금 수심이 이제 낮은 지형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플로팅 타입으로 천천히 이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 이 정도 하면
더도 들도 말고 한 번 정도 오거든요. 오늘 갈매기 떼도 많고 여러모로 지금 바람도 적당하고 낚시하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모든 낚시 여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 비건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액션을 이어간다. 루어를 50에서 60m 앞까지 가볍게 던져서 바이트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캐스팅 낚시는 캐스팅 비거리를 가급적 너무 멀리 최대로 던져놓으면 안 되고요. 바이트가 딱 되고 나면 한 20m 정도 빠른 속도로 릴링을 해서 제압을 했을 때 한 30m 정도 구간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리는 한 60m 이내, 50m 정도 가볍게 던져서 펜스를 운영을 해줘야 돼요.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 최대로 한 8, 90m, 100m 가까이 던져놓으면 만일에 그 멀리에서 정확하게 바이트가 이루어지면 랜딩 도중에, 파이팅 도중에 여에 쓸려서 끊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던져서 끌어주다 보면 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굉장히 좀 섬세하게 계산을 하고서 던져야 돼요. 지금 저 펜슬이 있는 위치가 굉장히 파도가 웨이브가 크잖아요. 저 뒤쪽에 밀려올 때보다. 저희가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이제 바람에 파도가 생기면서 그 정점에 해당되는 수심 낮은 지형을 이제 통과하기 때문에 파도가 높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심 낮은 곳에서 제가 플로팅 타입을 현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오늘 활성도가 좋았다라고 하면 플로팅 타입에 벌써 한두 번 정도 딱 쫓아오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빅게임 후반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신동만 프로. 물속에서는 좀처럼 별다른 반응이 없다.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이른 시간에 밥을 일찍 먹은 이유는 배가 고팠어요. 자, 그리고 분기점이 9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11시 정도까지, 12시 이전까지는 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낚시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배가 이동해서 포인트까지 이동하는 그 시간 빼고는 잠자코 쉰 적이 없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특별한 조항이 없었어요. 작은 크기만 나오고, 그래서 초반에 갈매기가 많이 모여 있어서 왔던 50m권에 지깅했던 자리로 점심을 먹고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과감히 이제 중간쯤으로, 이 왕돌초의 중간쯤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아침부터 남쪽에서 계속 머물면서 아주 정밀하게 탐색을 했어요. 반응이 없으면 과감히 옮길 겁니다. 새벽 시간 3마리의 부시리를 내어줬던 포인트를 다시 찾은 꾼.
낚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바이트 확률이 높은 곳을 집중 공략할 참이다. 아, 바람이 계속 차니까 어깨가 추우니까 뻐근해지네. 찬바람이 계속 부니까. 오후에 시작될 줄 알았더니 바람이 11시도 안 돼서 터지기 시작해. 조금만 더 참아주지. 우리가 4시 반에 출발해서 나왔으니까 원래 낚시 마감이 1시 이전에 끝내야 돼요. 지금 12시 30분, 11시 30분입니다. 낚시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어쩜 이렇게 항상 그 촬영은 퐁당퐁당 날짜를 이렇게 맞추나 모르겠어. 어제 그제 약 4일 동안 지난번 촬영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리고 오늘 촬영 오기 전 4일간 조항이 폭발적으로 좋았거든요. 이렇게 그 조항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두 마리 낚아 올리는 그 기분이 더 짜릿해요, 사실. 근데 배에서 내리는 순간 다음에 언제 올까 또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 힘들어서 이제 그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다음에는 언제 와야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물어줘 그래. 아이, 교수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마리도 안 물어줘 그래. 세상에. 잠시도 안 쉬고 하는데. 분위기는 딱 물어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4시 반에 출발해서 5시 반 도착. 거의 낚시한 시간이요, 이동하는 시간 다 빼고도 한 4시간 반, 5시간, 6시간 정도 긴 시간을 거의 쉬지도 않고 했어요. 도시락 먹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겨우 한 20분, 30분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지난번에 조항이 안 좋았던 거를 좀 복구하려고 굉장히 그 마음을 다잡고 왔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로. 오늘만큼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도 크진 않지만 한 70cm급 3마리 정도 올라와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왕돌초에 이 약물 그대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즐거웠어요. 네, 나름 만족합니다. 열심히 한 것에 항상 감사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끝나는 시간까지 이 정도로 유지를 해준 게 정말로 고맙고요. 저희 빅게임 더 와이드는 다음 시간에 또 지속됩니다. 쉬지 않고 지속됩니다. 저는 신동만. 자, 철수하시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왕돌초 비건을 만나기 위해 다시 출조길에 올랐다. 오늘 또 왔습니다. 네. 뭐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고 어찌됐든 저희 빅게임 더 와일드에서 또 좋은 조과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한 마리라도 올려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해고요. 저는 왕돌초에 나갈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동안 기복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주 딱 좋은 봄 날씨입니다. 바람도 없고 파고는 역시 한 0.5, 1m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나가면 한 10시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보에는 없는 바람이 점점 이렇게 불기 시작을 하고 오늘 예보에는 동풍이 예정이 돼 있어요. 동풍이 불면 굉장히 스산한 등이 시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여기는 왕돌초입니다. 요즘 왕돌초 최근 조항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남풍이 조금 있는 날이어서 오늘은 항상 기대는 하고 나가고 이제 가서 최선을 다해야죠. 항상 출조제는 설레이죠. 오늘 또 프로님하고 또 같이 함께 하니까 열심히 한번 캐스팅하고 좀 해서 부실 얼굴 꼭 그 비건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분 좋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잘 배울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심한 이창희 슈거운전하시면 됩니다. 경북 울진 구산항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왕돌초. 언제 봐도 반가운 바다다. 날씨와 바람, 파도의 높이 등 현장 여건부터 찬찬히 살펴본다. 새벽 바다는 아직 겨울 같다. 예상한 대로 바다에 나오니까 엄청 차갑습니다. 유독히 2025년 봄 날씨는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추워요. 특히 바다 날씨는 이렇게 그 4월, 5월, 6월에 접어들면서도 굉장히 그 등이 시리고 오한들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몸도 풀고 체온도 올릴 겸 가볍게 낚시를 시작한다. 루어는 싱킹 펜슬이다. 이제 해가 저기 수평선에 풀 원이 딱 걸려 있어요. 조망대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침 동 트는 시간에. 오늘은 총 저 포함해서 낚시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오늘은 좀 나와서 날씨가 좀 약간 노골노골하게 그런 기분으로 낚시를 할 줄 알았는데 또 바람 세네요. 오늘 바람 방향은 이제 남서풍, 남풍 이렇게 불다가 이제 아마 동풍이 불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거친 바람, 파도의 일렁임도 심한 편이다. 마치 기선제압을 하듯 몰아치는 바다.
그렇다고 주눅 들 필요는 없다. 바람은 있다가도 없는 것.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며 릴링을 이어간다. 첫 바이트의 순간을 기대하며 물속 녀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군. 오늘만큼은 꼭 왕돌초의 비건을 만나고 싶다. 싱킹 한 번, 처음 흘릴 때 싱킹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플로팅, 이제 두 번째 흘릴 때 플로팅을 던졌어요. 이제 싱킹하고 플로팅의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저희 주변에는 저희 배 말고 한 척의 배가 유호선이 떠 있는데요. 그쪽 배에서는 그 플로팅 펜슬에 한두 번의 체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수심은 한 25m권, 그러면서 한 15m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수심이 보편적으로 낮은 지형입니다. 싱킹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속에 거의 바닥까지 가라앉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히트가 되면 곧바로 얘들은 그 수심이 더 낮은 지형 언덕 너머로 바로 이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한 5초, 3초 이내에 제압을 못하면 띄우지 못하면 바로 원줄이 바닥에 쓸려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15m에서 25m) 이내 수심의 경사진 포인트. 먼저 플로팅 펜스를 사용해 녀석들이 반응을 살펴본다. 수심이 낮은 지역에선 싱킹 펜슬 대신 플로팅 펜슬로 탐색하는 것이 바이트를 받기에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싱킹 펜슬과 플로팅 펜슬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채비를 바꿔본다. 이번엔 날씬한 체형을 지닌 멸치 모양의 지그다. 이 지그에도 반응이 없다면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 이동해야 한다. 오늘도 역시 그 조류는 없고요. 거의 바람에만 배가 밀리고 있는 정도인데 바람이 비교적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지금 그 밀리는 속도를 보면 한 초속 한 8, 9m 정도, 10m 정도. 그러니까 한 0.9 나트 정도, 거의 1노트 정도 스피드가 나올 정도로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그 북풍이 아니고 남풍이 불고 있어서 바람이 그나마 조금 덜 차고 그 다음에 그 파도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수온도 점차 오르기 시작할 터. 부지런히 릴링을 이어가다 보면 머지않아 첫 바이트가 찾아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반가운 징조가 찾아왔다.
그렇다. 오늘의 첫 바이트를 받은 주인공. 온몸에 근육을 다 써가며 녀석을 제압해 나가는데 제법 묵직한 녀석. 쉽사리 끌려오지 않는 듯하다. 녀석과의 1대1 승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순간 어떻게든 녀석을 힘으로 압도해 얼굴을 봐야만 한다. 드디어 물속 녀석이 정체를 드러내는 감격의 순간. 분명 왕돌초 부실이다. 축하합니다. 미터급은 아니지만 제법 알싸한 손맛을 안겨준 녀석. 오늘의 첫 수라 더욱 반갑다. 뭐 크긴 그렇게 안 커도요. 저렇게 한 마리 나와야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죠. 같은 배에서 이제 나에게도 희망이 오겠구나. 저는 딱 뒤에 걸으셨을 때 미터 한 3-40 정도. 이럴 때 이렇게 힘겹게 한 마리 나오는 게 크거든요. 특히 이제 싱킹 타입에. 저도 싱킹 타입 플로팅을 계속 같이 바꿔가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플로팅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시간이 7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4시 30분에 출항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왕돌초까지 오는데 한 3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오면서 맞바람이 아니고 남풍이 불면서 배 속도를 많이 내서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죠. 배가 또 워낙 빠르고. 그래서 낚시한 시간이 총 한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 딱 요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흘렀을 때 한 마리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원래 그 정도 하면 나오거든요. 한 4명, 5명 정도, 많게는 7, 8명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 오전 아침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해서 1시간 30분 정도 딱 하면 그 중에 한 분 정도 걸게 돼 있어요. 뭐 걸었다가 빠질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조가, 그러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에 한두 마리 정도 나오는 조가는 지치지 않으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2시간 넘도록 오전 한 번에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지쳐요. 사실은 그래도 꾸준한 패턴으로 지치지 않고 낚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면 꼭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는 왔다.